네, 전도가 유망했던 한 전직 야구 선수가 사기꾼으로 전락했습니다. 사기 등 전과가 34범에 이른다고 합니다. 네, 또 설을 앞두고 인터넷 거래 사기와 스미싱이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박상윤 변호사와 사건 사고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한때 고교 야구 유망주였다고 그렇습니다. 하더라고요. 전직 예. 프로야구 선수, 전직 야구 선수 이 예. 전모 씨가 구속이 됐는데 전과가 무려 34범이라고 합니다. 예. 이 사람이 이제 고등학교 때 유명한 야구 선수였는데 아마 어깨가 다친 후로 야구 선수 생활을 잘 못한 것 같아요. 2군 프로에서 뛰다가 네. 결국 선수 생활을 그만두고 아마 제가 볼 때는 생계 유지가 어려우니까 아마 사기를 친 것 같은데요. 2년간 복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10월에 출소를 했는데 카메라와 노트북을 대여를 받아가지고 이거를 전당포에다 맡겼습니다. 빌린 걸 갖다 맡긴 거거든요. 그것이 무려 2천만 원어치입니다. 네. 그리고 안 찾아가니까 돈을 안 주고 안 찾아가니까 전당포업주가 신고했고 그래서 수사를 해가지고 이 사기죄로 구속된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제가 볼 때는 전과가 많기 때문에 네. 이번에는 좀 중형을 선고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전과들은 뭐 어떤 것들이 있었던 겁니까? 주로 제가 정확한 것은 모르지만은 주로 사기가 많았지 않느냐. 이제 야구 선수가 야구만 해왔기 때문에 야구 선수의 생명이 끊어졌으면은 이게 갈 데가 없거든요. 저는 네. 이 기회에 운동 선수들이 좀 운동 선수의 생명이 끊어졌을 때 좀 재활할 수 있도록 이러한 것이 좀 협회 차원에서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예. 이번에도 전당포에 맡기고 돈을 빌리는 수법을 썼는데 이게 예. 이전에도 사기 전과로 계속해서 이어져 왔던 방법이더라고요. 그렇죠. 징역 2년을 복역한 후에 또다시 출소한 다음에 또 사기를 쳤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이 사람이 배운 것은 사기 범죄뿐이 없다는 거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이런 사람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이 형벌이라는 것은 거의 무의미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번에 재판을 좀 받으면서 형벌 못지않게 다시는 좀 이 사기를 치지 않도록 제가 볼 때는 출소한 후에 좀 재활할 수 있는 취업 알선이나 이런 프로그램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앞서 잠깐 말씀하신 대로 이제 가중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예. 왜냐하면은 사기로 네. 해가지고 징역 2년을 선고받았거든요. 2년 선고받고 난 다음에 복역을 하고 나서 네. 다시 또 사기 범행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법원에서는 가중 처벌됩니다. 네. 예. 그렇기 가중 때문에 처벌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특정 경제 가중처벌법에 의해서 특가법에 의해서 네. 제가 볼 때는 이게 또 출소 후에 3년 내에 또 다른 범죄를 처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제가 볼 때는 이번에는 징역 한 5년 이상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이게 이제 피해품을 변상을 해야 되는데 네. 과연 전당포업주가 이런 딱한 사정을 알고 처벌을 원치 않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으려면 뭐 운동 선수가 선수 생활이 끊긴 후에 뭔가 재활 대책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운동 선수가 운동만 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나머지 운동 선수의 생명이 끊어질 때는 어떻게 합니까? 제가 볼 때는 지도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거나 네. 또는 이런 측면에서 좀 체육협회라든가 또는 야구협회에서 그런 좀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네. 그리고 다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예. 이 설이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이 설 연휴를 앞두고 인터넷 사기가 그렇게 극성을 부리고 있다고요. 설에 제일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부모님께 드리려고 뭐 상품권이나 또는 여행을 가려고 숙박권이나 또는 열차표를 사려고 이 승차권을 필요한 경우가 많잖아요. 이런 거를 범죄자들이 노리는 겁니다. 인터넷상에 뭐 상품권 싸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숙박권 할인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열차 지금 예매 다 끝났는데 열차 승차권 팝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네. 현혹해가지고 현금만 받고 소위 말하면 튀는 수법이 많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인터넷 거래 사기가 지금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뭐 유형은 또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상품권이나 예전에는 이 설날 전에는 네. 주로 인터넷 물품 판매 사기가 많았거든요. 중고나라를 통해서. 그런데 이제 지금은 설 전후해 가지고는 상품권이나 또는 숙박권이나 네. 승차권 이 판매를 유도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게 하게 되면은 막으려면은 첫째 당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한데요. 네네. 들어오게 되면은 보통 계좌번호나 또는 휴대전화 번호로 그 돈을 갖다가 붙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경찰청 사이버 안전국에 이 인터넷 사기 그
피해 신고 여부 확인 그게 있습니다. 거기 가면은 클릭하면은 그 계좌번호하고 전화번호, 휴대폰 전화번호를 딱 입력을 하면은 최근 3년 동안, 3개월 동안 이 피해 신고된 계좌번호하고 그 휴대전화번호가 다 저장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일치하게 되면은 이거는 사기 전화번호다, 사기 계좌번호다라는 걸 알 수 있거든요. 네. 예. 네, 일단 의심스럽다 싶으면 번호를 뭐 계좌번호든지 번호를 꼭 확인을 해야 된다. 이런 계좌번호하고 말씀이시죠? 휴대전화번호를 확인을 해가지고 예. 경찰청 사이버 안전국 그 홈페이지를 클릭하면은 네. 거기 인터넷 사기 의심 확인 전화번호하고 계좌번호가 있습니다. 아, 예. 거기에 입력을 하면은 이 전화번호가 사기 의심 전화번호다 네. 또는 계좌번호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설 열차표 같은 경우엔 싸게 판다라든지 뭐 또 현금 거래만 가능하다 이러면 의심을 해봐야 된다고요. 그렇죠. 직접 만나는 게 중요한데 현금으로 보내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현금을 우리가 물건을 살 때도 상품권을 구입을 할 때도 반드시 안전결제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 결제 시스템을 이용을 해야지 그냥 계좌번호로 보내달라 또는 이 뭐 휴대전화번호를 통해서 확인한다. 네. 이거는 절대 그 사기라는 것을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좀 번거롭더라도 직접 만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죠. 직접 만나는데 직접 네. 만나는 것도 좀 위험하거든요. 아, 위험할 수 사실상은 있다.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제일 중요한 것은 어쨌든 정상적인 좀 의심을 항상 하고 네. 사이버 안전국의 그 인터넷 사기 의심 계좌번호와 전화번호를 좀 확인을 해가지고 네.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또 이 스마트폰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또 사기 수법도 요즘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택배 도착했습니까? 택배 도착한 거 확인한다고 해가지고 전화번호와 계좌번호 네. 이런 걸 묻는 사람이 있거든요. 또는 택배 배송이 가능한 시간이 언제입니까? 이런 걸 물어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 전화번호를 받게 되면은 당연히 그 백화점이나 네. 또는 물건 보낸 사람 측에서 또는 물건 판매자 측에서 확인하는 전화로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택배 배송업체에서 주민번호 물어보나요? 계좌번호 물어봅니까? 안 물어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현혹돼 가지고 네. 그쪽으로 돈을 보내거나 네. 또는 나의 어떤 그 개인 정보를 보내는 네.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는 반드시 의심해야 되고요. 네. 또 휴대전화로 해가지고 택배 배송 가능 시간이 언제입니까? 물어보는 사람이 있거든요. 가능 시간 전화번호 가르치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 택배가 왔다고 그래가지고 예. 가장해가지고 문 연 다음에 아, 들어가가지고 강도나 절도를 할 수가 있거든요. 네. 예, 이런 거는 의심을 항상 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또 그리고 그 링크가 걸려 있어서 그것을 이제 나도 모르게 무시고 누르다 보면 또 피해가 생길 수 있겠더라고요. 예, 휴대전화 번호에 그러니까 홈페이지나 연계된 홈페이지에 네. 뭐 택배가 발송했습니다라고 그거를 그 문자 그러니까 저 홈페이지를 네, 누르게 URL 이, 되면은 네, URL을 누르게 되면은 내 휴대전화 번호에 저장된 나의 개인 정보나 심지어 소액 결제 계좌번호가 다 그쪽으로 가는 경우가 있거나 또는 네네. 거기에 악성 코드가 심어지거든요. 예. 악성 코드가 내 휴대전화 번호에 심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의 신상에 관련된 모든 내용이 그쪽으로 유출되는 거죠.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휴대전화에 그 문자 메시지에 네. URL이 오면은 아, 예. 클릭하지 않는 게 제일 낫습니다. 네, 그러니까 알 수 없는 출처는 아예 연결 자체가 안 되게 해놓는 것도 방법일 그렇죠. 것 같아요. 보안 설정 프로그램을 반드시 해가지고 알 수 없는 출처 이제 그 클릭을 하거든요. 네. 그거를 지우는 게 항상 낫습니다. 네. 네. 그리고 다른 주제 마지막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예. 뭐 정상적으로 운행을 하다가 예. 자동차에서 갑자기 화재가 발생했다 이런 기사들 종종 접하거든요. 근데 예. 이게 누구 책임이 있냐 판결이 나왔다고요. 예. 그런 경우에 이제 그 차 소유주가 차량을 제조한 회사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든요. 차가 화재가 났으니까. 네. 근데 통상 일반적인 거에 비하면 내가 입증을 해야 됩니다. 내가 이 차에 결함이 있다. 네네. 결함으로 인해서 내 차가 불이 났으니까 손해를 물어달라. 그런데 차 소유자가 이 차량에 어떤 결함이 있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예. 네. 그래서 그 입증 책임을 법원에서는 어떻게 했냐? 그에 대한 입증 책임을 오히려 차가 결함이 없다라는 아. 거를 차 제조사가 입증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네. 거꾸로요. 그건 무슨 말이겠습니까? 차량이 그 자체가 시동이나 어떤 차량을 구입한 후에 뭐 안전상의 관리상의 문제가 없다는 것만 입증만 하면은 네네. 예, 오히려 그거에 대해 면책이 된다 이거죠. 오히려 그에 대한 하자가 없었다는 거를
차 제조사가 입증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 그게 소위 예. 말하는 이제 제조물 책임법인데요. 네. 제조물 책임법이 현행은 사람이 다쳤을 경우에 또는 뭐 했을 경우에 그런 경우에 이제 입증 책임이 제조사에 있었는데 네. 지금은 그 차에 탑승한 사람이 다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네. 차에 결함이 없었다는 거를 회사가 입증해라라는 네. 겁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그 입증 책임의 전환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높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그렇죠. 이게 이번에 획기적인 판결입니다. 네. 종전에는 제조물 책임법에 적용되었던 입증 책임의 전환, 입증 책임의 완화 규정을 지금은 사람이 다치지 않았어도 차만 차에 화재가 났어도 네. 그에 대해서 차에 결함이 없었다는 거를 아, 차를 잘 아는 차를 제조하고 판매한 네. 차 회사가 입증하라는 네, 겁니다. 그러니까 소비자 피해자를 좀 더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그렇습니다. 마련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군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상용 변호사와 함께 사건 사고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